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최근 헤지펀드의 에너지 주식 매도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헤지펀드의 에너지 주식에 관한 포지셔닝이 거의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대비해보면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미국의 시추 장치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인데 저번 주에는 7개나 줄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개나 줄었습니다.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유가가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95달러를 찍었습니다. 재밌는 건 작년에 미국이 SPR을 방출하면서 받은 평균 판매 가격이 95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가가 95달러를 넘어간다면 미국이 작년에 판 SPR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는 말이고 현재 SPR 재고량은 1983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미국이 SPR을 본인이 판 가격보다 더 싸게 채워 넣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SPR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상가격보다 높게 판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정제 마진의 급상승과 함께 유가가 올랐다면 현재는 크랙 스프레드가 여름 이후로 조금 내려왔고 유가 상승 대비 휘발유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정유소 정비 기간임에도 원유 재고가 늘어나지 않고 유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중국의 PMI 수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높은 유가는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산업체들의 수익성도 개선되는 중이고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항공 수요는 2019년 수준 코앞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내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거로 보입니다. 요즘 석유 관련 가장 많은 뉴스는 대부분 유가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사우디, 러시아 그리고 오펙 플러스 관련 국가들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다면 100달러 위에서 머무는 기간은 아주 짧을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실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지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언론의 바람대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한술 더 떠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수요가 2030년 이전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더 이상 새로운 대형 석유 탐사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마켓콜 방송에서 에릭 누텔은 ATH, CV, CPG를 탑3 추천픽으로 꼽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전히 시장에는 경기 침체 압박이 존재하며 현재 유가는 90달러대지만 대부분 회사 주가는 유가 60달러대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유 수요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적인 면에서 미국 셰일 유정은 생산질이 떨어지면서 점점 가스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들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의 재무 상태와 FCF 수익률을 보여주는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재고는 현재 최근 6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에릭 누텔은 당분간 유가가 배럴당 85에서 105달러 사이에서 머물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유가가 90달러를 넘는 날은 언제나 멋진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 언급했는데 VET에 대해서는 FCF 수익률이 훌륭하지만 아일랜드의 횡재세가 리스크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장량 부분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뛰어나지 못하다면서 구우시지만 그레이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90달러에서는 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했는데 목표 PCF 기준을 3배 정도로 낮게 잡은 걸 보면 에릭 누텔이 VET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평가 기준이 박하다는 걸 감안해야겠습니다. 미국에도 상장된 ERF는 과거 에릭 누텔이 많이 들고 있었던 주식인데 엄청난 속도로 자사주를 매입 중이고 현재 FCF의 60%를 주주환원 중인데 유가 90달러에서 FCF 수익률이 20% 정도로 100%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지만 생산량의 40% 정도가 천연가스인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천한 CPG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의 인수를 통해서 15년 정도로 매장량을 늘린 걸 높이 평가했고 몬트니와 듀버니의 질 좋은 자산을 지적했습니다. 유가 90달러 기준 5배 정도의 PCF 기준으로 보면 2에서 3년 이내에 10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핫한 몬트니 자산을 보시면 회색 표시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이고 노란 다이아몬드 표시는 현재 생산량입니다. 현재 몬트니에서 생산량이 가장 큰 업체는 OVV와 ARX인데 자산이 전혀 없던 CPG가 단숨에 지분을 늘린 걸 알 수 있습니다. M&A를 통해 몬트니에서 지분을 늘리고 싶어하는 VET는 아직 지분이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SU에 관해서는 베이스가 되는 코어 광산이 10년 내에 고갈될 거라면서 같은 오일샌드 업체 중에 CVE나 MEG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본인 펀드 지분의 5% 정도만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ATH를 추천했고 CVE는 10%, MEG는 13% 정도인 걸 보면 아무래도 광산형 오일샌드 비중이 많은 SU보다 스팀으로 추출하는 SAGD 형태의 오일샌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 90달러 유지 시 60% 정도 업사이드를 예상했습니다. BT는 유가 90달러에서 FCF 수익률이 39% 정도이고 섹터에서 이보다 높은 주식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FCF의 4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중이고 대부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CEO를 비롯한 내부자들도 계속 사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캐나다 달러로 14달러 정도라고 하니 130% 정도 업사이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SGY는 9.9%의 지분을 소유 중이라고 합니다. 유가 90달러에서 27%의 FCF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주가 타깃은 16 캐나다 달러라고 하니 73% 정도 업사이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산의 질은 굉장히 좋고 부채를 잘 줄이고 있지만 회사가 작은 게 단점이라고 하는데 본인 펀드가 10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SGY는 전환될 경우 3% 정도 주가 희석이 예상되는 8.5% 이자의 신규 채권 발행으로 주가가 조금 타격받았는데 사이즈도 크지 않고 내년에 만기되는 채권 돌려막기라 시장이 과민 반응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8.5% 정도 이자율은 현재 높은 금리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릭은 유가가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선호하는 중형 이상 회사 중에 BT의 업사이드를 가장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본인이 개인 계좌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의 발언 때문이었는지 ATH, BT 같은 주식은 섹터 전체가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금요일에 조금 올랐습니다. 9월 27일 기준으로 나온 RBC 자료를 보면 북미 생산자들 중에 내년도 EV 대비 FCF 수익률과 현금 흐름에서 눈에 띄는 회사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BT, CP, CHRD, CPG, LOU, OB, SM, VET 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는 CHRD, SM, PR, EST 등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CPE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습니다. 요즘 페르미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CPE의 자산은 원유 함량도 높은 편인데 문제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공매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타개하려면 당장은 더 높은 유가밖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카펙스 비율이 높아서 CEO가 말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3분기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와야 공매도들이 놀라서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작은 회사인 아리아에도 CPE랑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페르미안에서 22년 정도의 많은 매장량과 셰일이 아니라 생산 단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때문에 주가가 2달러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회사 자료를 보면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유럽 메이저 업체들이 높은 배당과 좋은 현금 흐름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CVE와 SU가 매력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RBC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매장량의 가치까지 더해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CIBC 은행에서도 9월 24일 기준으로 주요 캐나다 회사의 수치를 발표했는데 WTI 유가를 75달러로 현재보다 낮은 기준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대형 회사 중에는 OVV, SU가 좋아 보이는데 OVV의 부채 비율은 페르미안 유전 인수 때문인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유가 기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CIBC는 대자딘, 내셔널뱅크와 함께 상대적으로 VET를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유가 75달러에서도 내년도 FCF 수익률이 2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LOU 같은 경우 아직 벤처 증시 상장이라 한국에서 구매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대부분 기관의 자료에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회사지만 100% 미국 밖엔 유전 자산이고 순부채도 없으면서 최근의 생산량의 20% 정도인 자산을 팔면서 받은 매매 대금이 시총의 60%가 넘었을 정도로 저평가인 주식입니다. 캐나다 벤처 증시 상장 주식 중에 LCX와 더불어 에릭누텔도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결국은 재무 상태는 좋지만 매장량이 부족한 밖엔 유전 전문 기업인 CHRD 같은 미국 기업에 팔릴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OBE가 3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날아갔는데 이번 주에는 PEY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덕분에 11% 정도 하던 배당이 9%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수는 시너지가 엄청나고 정말 싸게 잘했다는 걸 인정했지만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높은 배당이 더욱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년 계획 발표 후 시장이 배당은 아주 안전하고도 남는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2025년도 하반기에 LNG 캐나다 사업이 완성되면 탄력을 받을 게 확실하고 부채를 조금 줄이고 나면 배당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첫 LNG 수출 터미널뿐 아니라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인데 올 7월까지 수출이 12.9%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미국 LNG 수출 시설이 하나둘 완공되면서 수출 물량이 확대될 예정인데 캐나다 업체들도 반사 이득을 받을 겁니다.
PEY의 스페인 메이저인 랩솔 인수는 같은 지역의 유전뿐 아니라 가스 처리 시설 및 송유관 인프라까지 같이 인수한 게 메리트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환경 규제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그만큼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 있어도 본인 처리 시설이 아닌 제3자 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 상승뿐 아니라 성장 계획 같은 스케줄도 꼬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EV 대비 현금 흐름에서도 수치상 캐나다의 다른 천연가스 피어그룹보다 좋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도 OB나 PEY를 본받아서 3년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루아 에너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6월 말 저점에서 거의 100%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인수 소식과 함께 많이 오른 EST나 세배 레버리지 NRGU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현금 포지션이 부채보다 3배가 많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좋습니다. 주요 생산지가 태국의 해양시추인 캐나다 회사인데 이미 매장량이 거의 다 된 해양 유전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싸게 사들였습니다. 보통 해양 유전은 생산이 끝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혹은 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인수할 때만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너무 좋게도 조사 결과 매장량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유전에서 아직 많은 양이 남아있는 걸로 밝혀지면서 생명 연장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처 다른 유정에서도 실제 매장량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앞으로 예상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형 회사에 이미 올해 저점에서 100%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변동이 극심할 걸로 보여서 지금 들어가기는 늦어 보입니다. 내년 생산량이 하루 24,000에서 28,000 BOE 정도 될 것 같은데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 대비 여전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문제는 남은 매장량의 가치 대비 해체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재평가될 거로 보입니다. 그 외 요즘 지켜보고 있는 소형 회사는 TXP입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근처에 있는 남미 트리니다드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특이하게 해상이 아닌 육상 생산자이고 육상 생산자 중에 생산량이 가장 큰 외국 회사입니다. 최근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단계입니다. 트리니다드는 다른 남미 국가와 달리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고 정치 리스크가 덜하면서 정부가 산업을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서 아직 갈 길이 멀고 현재 천연가스보다는 원유 쪽 투자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